연예계는 화려한 조명 아래 웃고 있는 모습만 보여줄 뿐 그 뒤에 어떤 민낯이 숨어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카메라가 꺼지는 순간 우리가 알던 따뜻한 미소는 사라지고 전혀 다른 얼굴이 드러나기도 하죠. 오늘은 단순한 논란이 아니라 인성과 태도 문제로 꾸준히 도마 위에 올랐던 남자 연예인들 중 특히 싸가지 없고 기싸움 심하고 주변 사람들까지 지치게 만든 인물들을 순위로 정리해 보려 합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 누군가는 이미 대중에게 외면받았으며 누군가는 아직도 아무 일 없다는 듯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연예계 싸가지 탑10의 주인공들일까요? 지금부터 한 명씩 차근차근 들여다보겠습니다. 10위는 송중기. 한때 성대 어장이라는 별명까지 붙었던 송중기는 2008년 영화 쌍화점을 통해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데뷔 초기부터 그의 성격과 인성에 대해서는 여러 말들이 끊이지 않았죠. 그래서인지 송혜교와 이혼했을 당시에도 결국 송중기의 성격 문제가 컸던 것 아니냐는 추측이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였는지 과거 송중기와 화보 촬영을 진행했던 한 인터뷰어가 남긴 글을 보면 그의 강한 기질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부드럽고 온화한 이미지와는 달리 실제 성향은 상당히 직설적이고 때와 장소 가리지 않고 파괴력 있는 말을 던질 수 있는 스타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늑대소년 언론 시사회 당시 한 기자가 티끌모아 로맨스를 언급하자 송중기는 망한 영화 얘기는 여기서 왜 꺼내십니까? 라며 정면으로 받아쳤다고 합니다. 이 발언은 단순히 질문한 기자에게만 무례한 게 아니라 해당 작품을 만든 감독과 제작진에게까지 싸늘한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태도였죠. 게다가 이런 일화는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주변에서는 말과 행동이 지나치게 거칠어 분위기를 막히게 만든다는 증언도 적잖게 나옵니다. 해당 인터뷰 글에 달린 댓글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저 글 맞아요. 전 전주 사람인데 송중기가 성균관 스캔들 촬영으로 한옥마을 왔을 때 사람들이 몰리니까 담배 피면서 통화 중에 전주 촌년들 때문에 촬영 늦어지네라고 하더라고요. 소문 아니고 내가 직접 들었고 그 자리에서 들은 사람 많았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그의 인성 자체를 재검토해야 할 수준인 셈입니다. 심지어 최근작 재벌집 막내 아들 제작 발표회에서도 기자가 하트 포즈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자 송중기는 그걸 왜 해야 하죠? 라며 대꾸했고 결국 옆에 있던 배우 이성민이 분위기를 겨우 수습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물론 그의 의도가 100% 악의였다고 단정할 순 없지만 연예인은 대중 앞에 서는 직업인 만큼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말과 행동은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비단 이미지 문제가 아니라 이미 여러 차례 구설에 오른 사람이기에 더더욱 말입니다. 9위는 이민호입니다. 아역 시절부터 연기를 해왔지만 데뷔 초기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죠. 그러던 중 2009년 꽃보다 남자에서 구준표 역을 맡으며 말 그대로 전국구 신드롬을 일으키며 단숨에 스타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2018년 언론계에서는 정반대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직접 뽑은 최악의 애티튜드를 가진 배우 1위에 이민호가 선정된 것이죠. 한 기자는 2015년 백상예술대상 당시의 상황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신인상 후보였던 이민호는 결과 발표 후 신인상을 받지 못하자 바로 행사장을 떠나기 위해 차에 올라탔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가 이미 인기상 수상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입니다. 즉 본인에게 한 상이 더 남아있는데도 신인상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자존심이 상해 행사장을 나가려 했다는 것이죠. 결국 스태프들이 차 앞을 막아가며 제발 내려주세요 라고 애원했고 그제서야 겨우 인기상 수상 무대에 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장면은 당시 관계자들 사이에서 저게 진짜 톱의 태도냐라는 말과 함께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화려한 외모와 명성 뒤에 가려져 있던 태도의 민낯이 드러난 셈이죠. 8위는 김기수입니다. 김기수는 2001년 KBS 공채 16기 개그맨으로 첫 무대를 밟았죠. 이후 한동안 얼굴이 잘 보이지 않다가 뷰티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다시 대중 앞에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마저도 사실상 활동이 끊긴 상태입니다. 문제는 그의 논란 대부분이 바로 이 뷰티 크리에이터로 활발히 활동하던 시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중간재 추행 혐의부터 모욕 혐의 고소까지 여러 번 경찰서를 들락날락할 정도로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두 사건 모두 법적으로는 무혐의가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팬들이 등을 돌리게 된 계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2018년 팬클럽 회장으로 활동하던 팬이 활동을 중단하면서 김기수의 인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조용히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기수가 영상에서 자랑하던 명품 제품들이 사실은 가품이었다는 제보까지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라이브 방송 중 시청자가 그가 착용한 하리보 목걸이가 가품 같다고 지적하자 그는 감정을 참지 못하고 목걸이를 그대로 잡아 뜯어 던져버리는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완전히 대중 앞에서 멘탈 발연기를 선보인 셈이죠. 광고 역시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선스틱은 바르는 척만 해놓고 진짜로 사용했다고 홍보하거나 등드름이 치료됐다며 공개한 비포 사진이 외국 의료기관의 임상 사진을 무단 도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제품을 과장 부풀려 판매하면서 김기수를 믿고 구매했다가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줄을 섰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의 언행이었습니다. 생방송 중에 동료 연예인, 선후배, 성소수자, 광고주, BJ, 일반인까지 가리지 않고 비하성 발언을 남발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방송에 돈을 쓰는 시청자들에게조차 후원 금액이 적다며 조롱하거나 마음에 안 든다며 강퇴를 남발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청자들에게 그런 말은 부모한테 그렇게 배우셨나? 인중에서 김치 냄새 나는 거 안 느껴져요? 그 상태로 사회생활이 가능하긴 해요. 등과 같은 인신공격성 멘트를 자연스럽게 내뱉었습니다. 심지어 우울증 극복 방법을 진심으로 묻는 시청자에게 솔직히 우울증 걸린 사람 주변 사람이 더 힘든 거 아세요? 라고 말하며 상처받은 사람을 다시 짓밟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국 팬들조차 등을 돌렸고 응원하던 이들이 안티로 돌아서는 역대급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문제적 발언과 행동이 워낙 많아서 여기 적은 내용은 그저 일부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더 충격일 뿐입니다. 7위는 임창정입니다. 임창정은 배우로도 가수로도 능력을 인정받으며 오랫동안 업계에서 탄탄한 위치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가 조작 사건으로 인해 한순간에 바닥까지 추락한 상태죠. 한때는 연기와 노래를 자유롭게 오가며 멀티 엔터테이너의 상징처럼 불렸고 업계 내 영향력도 상당했습니다. 심지어 후배들에게는 무섭기로 소문난 갑 중의 갑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예전부터 연예계 싸움꾼 임창정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인기와 인지도 덕에 그냥 묻혀 지나갔던 여러 내부 제보들이 이번 주가 조작 사건을 계기로 하나둘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두 차례의 먹튀 의혹입니다. 먼저 2024년 2월 21일 임창정이 운영한다고 홍보했던 S.I 아카데미 연기학원에서 광고 모델로 참여했던 배우들에게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학원 홈페이지에는 임창정이 설립했다라고 적혀 있음에도 막상 문제가 되자 나는 학원이랑 상관없다라며 오리발을 내민 것이죠. 출연료는 아직도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임창정이 직접 광고하고 멤버십 고객까지 모은 미용실 사업 역시 문제였습니다. 예약금을 받는 등 정상 영업처럼 보였지만 어느 날 갑자기 조용히 폐업을 해버린 것입니다. 문제는 미용실 디자이너들은 폐업 사실조차 전달받지 못했고 월급도 지급되지 않았으며 멤버십 고객들 역시 환불조차 받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전에 방송에서 보이던 그 거만함, 허세, 힘자랑하던 모습이 알고 보니 그냥 컨셉이 아니라 진짜 본 모습이었네.
과거의 명성으로 쌓은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셈이죠. 6위는 강원래입니다. 강원래는 1990년대 초 현진영의 백업 댄서로 활동하며 무대에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 이후 구준엽과 함께 클론 C의 로엔을 결성해 90년대 가요계를 강타한 인물로 꼽힙니다. 하지만 그의 과거 평판은 결코 좋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업계 내에서 돌았습니다. 다만 사고로 인해 장애인이 된 이후 대중의 시선은 강한 의지의 댄서라는 더 따뜻한 이미지로 변화했죠. 그러나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지가 변했을 뿐 과거의 태도가 사라진 건 아니다라는 말도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일화로 자주 언급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후배 DJ DOC 이하늘의 여자친구와 몰래 관계를 가졌다는 주장이었죠. 더 충격적인 건 이 이야기를 강원래 본인이 방송에서 웃으며 언급했다고 전해지며 대중과 업계 모두 크게 경악했습니다. 이하늘은 이 감정을 담아 곡을 만들었는데 그 노래가 바로 DJ DOC에 붙이지 못한 편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여성 문제에 대한 잡음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김송과 연애하던 7년 동안 지속적으로 외도를 해왔다는 증언이 여러 방송과 인터뷰에서 드러났습니다. 김송은 가족 모두 이혼한 상황이라 나만큼은 버티고 싶었다며 신앙으로 겨우 버텼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심지어 장애 판정을 받은 이후에도 부적절한 관계가 이어졌다는 폭로가 등장했고 결국 김송은 내 인생을 다 포기하고 내 곁에서 모든 걸 감당해 왔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위자료와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강원래가 합의금 지급을 거부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김송은 억울하고 분해서 미칠 것 같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주변 시선 때문에 그냥 참았다는 발언이 이어졌죠. 또 다른 논란은 신해철 추모와 관련된 SNS 사건입니다. 신해철을 애도하던 네티즌들을 비하하는 게시글에 강원래가 공감 100%라고 남긴 댓글이 문제가 되면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그는 빈소를 방문해 조문하고 뒤늦게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대중은 그의 태도에서 진정성을 느끼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5위는 이창명입니다. 이창명은 1992년 KBS 대학 개그제에 참가하며 공채 개그맨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코미디언으로서 뚜렷한 두각을 보인 시기는 거의 없었고 TVN 사랑을 싣고에서 리포터로 등장하면서 서서히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김국진과 함께 출연한 CF에서 나온 유행어 짜장면 시키신 분으로 대중적 인기를 잡았고 그 기세로 출발 드림팀의 메인 MC 자리까지 차지했습니다. 잠시나마 대표 진행자 타이틀을 지키긴 했지만 방송 중 거침없는 막말과 망언으로 논란 제조기처럼 문제를 일으켰죠. 특히 출발 드림팀에서 프로게이머 팀이 선전하자 이름도 없는 애들이 이겨봐야 볼 게 없다며 재경기를 강행한 사건은 유명합니다. 경기 끝난 뒤 뒷정리까지 시켰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은 더 커졌습니다. 또 이상인과의 갈등 역시 빠질 수 없는데요. 이창명은 이상인을 동생이라 부르며 모든 결정을 독단적으로 내렸고 이상인의 의견은 번번이 무시됐다고 합니다. 문제가 정점을 찍은 순간은 이창명이 이상인에게 덤블링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장면입니다. 거부했음에도 계속 강요했고 결국 이상인은 시도하다가 스펀지 매트에 발이 끼어 발목이 꺾이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 결과 이상인은 무려 6개월 동안 방송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지만 이창명은 어떤 사과도 연락도 없었습니다. 이후 프로그램 복귀 후 이상인이 서운함을 표현하자 이창명의 답변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나 좀 바빴어. 두 사람은 아이 콘택트에 출연해 갈등을 정리했다고는 하지만 현재 관계가 예전처럼 회복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4위는 배우 이병헌입니다. 이병헌은 수차례 사생활 논란에 이름이 오르내렸음에도 뛰어난 연기력 하나로 지금의 위치를 굳건히 지켜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별로여도 연기는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한다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죠. 이병헌은 여러 연애 스캔들에 엮였고 특히 지나치게 자유로운 연애 방식이 문제의 불씨가 되기도 했습니다.
2009년에는 캐나다 교포 여성 A씨가 이병헌에게 결혼을 약속받았다고 주장하며 자신을 기만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소문이 무성했던 상황에서 터져 더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단순한 연인 간의 감정 문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A씨는 강병규의 연인과 가까운 사이였고 이병헌은 강병규가 A씨와 함께 자신에게 수십억 원을 갈취하려 했다고 반격하며 법적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강병규는 즉시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이병헌은 무혐의, 강병규는 공갈죄로 기소되며 오히려 대중의 비난 속에 몰락했습니다. 그 이후 두 사람의 사이가 좋을 리 없었고 촬영장에서 충돌까지 벌어졌으며 싸움은 결국 SNS로까지 번졌습니다. 그러나 당시 여론은 강병규의 말을 질투와 피해의식으로 치부하며 철저히 외면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 그의 말에 단 1%쯤은 진실이 있었던 것 아닐까 하는 사건이 공개됩니다. 2014년 걸그룹 글램의 다희와 모델 이지연이 연루된 협박 사건이 터집니다. 이병헌이 다희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고 이를 녹음한 두 사람이 50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한 사건이었죠. 이병헌은 바로 신고했지만 정작 문제는 그가 이지연과 어떤 관계였느냐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지연은 자신을 이병헌과 진지한 관계라고 생각했던 반면 이병헌은 가벼운 만남으로만 여긴 듯했고 그로 인한 상처와 배신감이 협박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지연이 SNS에 이병헌이 건넨 선물을 올리며 불륜 정황이 공개되자 그의 이미지와 평판은 다시 바닥까지 추락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해 로맨틱, 성공적이라는 조롱을 퍼부었고 지금까지도 이 표현은 그의 대표적 멸칭처럼 남아 있습니다. 특히 사건 당시 아내 이민정이 임신 중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여론은 완전히 이민정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민정을 이 시대의 성인이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이병헌은 놀라운 연기력으로 다시 영화계를 장악했고 지금은 둘째까지 얻으며 가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사생활은 실패해도 커리어는 흔들리지 않는 남자라는 말을 몸소 증명한 셈입니다. 3위는 배우 주진모입니다. 주진모는 영화 쌍화점에서의 역할로 인해 한동안 그의 성적 지향에 대한 루머가 떠돌았지만 2019년 결혼 소식으로 해당 소문은 잠시 잠잠해졌습니다. 그러나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휴대폰이 해킹되며 과거 사생활이 그대로 노출되는 사건이 터졌고 이 사건은 일명 주진모 게이트라 불리며 함께 언급된 배우 장동건까지 큰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2013년부터 2014년 사이 두 사람이 나눴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연예인 지망생, 모델, 미스코리아 출신 등 젊은 여성들과의 만남을 공유하는 이야기로 가득했고 대화 속에는 노골적인 성적 농담과 여성 비하 발언이 자연스럽게 오갔습니다. 이 사건은 일시적으로 다른 연예인들에게까지 번질 뻔했으나 이들은 모두 빠르게 선을 긋고 무관하다고 해명하며 회피했습니다. 해킹으로 공개된 카톡 내용은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주진모와 장동건은 슈퍼모델 출신, 미스코리아, 유부녀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여성을 하나의 스펙처럼 소비하는 대화를 이어갔고 그 만남들은 단순 실수가 아닌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특히 이미 기혼자였던 장동건의 경우 대중의 분노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사건 직후 전해진 목격담에 따르면 장동건은 아내 고소영과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갔지만 비행기 안에서는 싸늘한 분위기가 감지되었고 결국 고소영은 아이들과 하와이에 남고 장동건만 먼저 귀국했다는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한편 주진모는 결혼 초부터 사생활이 폭로되는 바람에 아내 민혜연에게까지 시선이 쏠렸고 그녀는 극심한 심리적 부담을 느껴 SNS 계정을 닫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주진모는 차기작 소식이 완전히 끊기며 사실상 연예계 활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반면 장동건은 시간이 지나면서 고소영의 용서를 얻은 듯 SNS에서 다정한 모습을 보이며 서서히 활동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건은 해킹으로 인해 사생활이 유출된 경우였지만 장동건이 그동안 쌓아온 젠틀한 완벽남 이미지와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던 탓에 대중의 실망감은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겉보기 이미지가 모든 진실을 말해주지는 않는다. 2위는 남태현입니다. 과거 위너의 멤버였던 남태현은 말 그대로 논란과 떨어질 수 없는 인물입니다. 학창시절에는 문제아로 알려져 강제 전학을 당했고 YG 시절에는 일진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위너 탈퇴 이후에는 오히려 논란의 강도가 더 짙어졌습니다. 공연 중 팬들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무대 위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프로의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행동이 반복되었고 연애 문제로도 여러 차례 구설에 올랐습니다. 정여원, 손담비 등과의 열애설로 복잡한 연애사를 가진 인물로 주목받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발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가수 장재인은 직접 인스타그램을 통해 남태현 관련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한 여성으로부터 받은 DM을 공개했는데 그 여성은 남태현과 장재인이 이미 이별했다고 믿고 관계를 가졌지만 실제로는 둘이 여전히 교제 중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배신감을 느껴 폭로했다는 것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남태현은 비난을 받았고 장재인은 남태현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다고 알리며 사태를 일단락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남태현이 방송에서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하며 장재인과 헤어진 이후 만남이었다고 주장하자 장재인은 이에 분노하며 추가 폭로를 예고했습니다. 이후 남태현은 한동안 모습을 감추는 듯했으나 곧 하트 시그널 3 출연자 서민재와의 논란으로 다시 대중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서민재는 SNS를 통해 남태현과의 관계적 문제를 드러냈으며 만남 이후 점점 수척해지고 불안정해지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대중은 그녀가 남태현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던 중 남태현은 마약 혐의가 보도되었음에도 자숙은커녕 태국 공연, 클럽 디제잉 등 활발한 행보를 이어가며 또다시 비난을 샀습니다. 게다가 음주운전 사고 후 불구속 기소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대중은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국 그는 추정 60분에서 마약 치료 중이며 무려 5억 원의 빚을 지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는 대중에게 동정심을 호소하려는 태도로 비춰졌고 그 고백 덕분에 불구속 처분이 나온 것 아니냐는 시선도 존재합니다. 남태현은 연애 문제든 마약 문제든 자신만 망가지는 데서 끝나지 않고 주변 사람들까지 함께 피폐하게 만드는 재능을 가진 듯한 인물입니다. 1위는 김정훈입니다. 김정훈은 노래와 연기 모두에서 꾸준히 활동해왔으며 최근까지도 UN 멤버 이미지를 앞세워 방송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019년에는 연애의 맛 프로그램에 출연해 김진아와 설렘 가득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시청자들에게 순수한 남자 이미지를 다시 한번 각인시켰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프로그램 출연 당시 그는 2년째 솔로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는 이미 여자친구가 있었고 그 여자친구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김정훈은 임신한 여자친구에게 자신의 이미지를 보호해야 한다며 아이를 지우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집계약 만료로 거처가 필요하다고 하자 1천만 원 보증금과 월세를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은 단 100만 원 계약금이 전부였고 이후 연락을 끊어버렸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여자친구는 태어날 아이와 함께 살 집조차 막막해졌고 그는 약속한 금액과 기간에 대한 정당한 청구를 받은 것뿐이었습니다. 그러자 김정훈은 상황을 뒤집어 그건 사실이 아니다. 친자가 맞다면 책임지겠다. 라며 본질을 흐리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어 악플 피해자 코스프레까지 하며 2차 피해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자신이 마치 문란한 여성인 것처럼 보도되는 상황에 억울함을 느끼고 오히려 친자 확인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임신 후반부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 속에서 쏟아지는 비난과 소송은 감당하기 어려웠고 결국 고소를 취하하게 됩니다. 그러자 김정훈은 기다렸다는 듯 일본 활동을 재개하고
심지어 유료 팬 미팅까지 열며 아무 일 없던 듯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피해자인 척, 꽃뱀에게 이용당한 척 행동했지만 결국 진실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아이는 김정훈의 친자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즉, 그는 임신한 연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거짓으로 대중을 속이고 자신의 이미지를 위해 상대를 희생시킨 셈입니다. 게다가 본인이 잘못한 상황에서도 이미지 실추를 이유로 임신한 여성에게 1억 원의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며 대중은 충격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